저관여 소비자의 태도를 형성하는 과정, 이것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이론이 있습니다. 크루그만의 저관여 하이라키라는 이론이 있는데, 이것은 제품 광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저관여 소비자는 제품 속성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기보다는 그 상태보다는 어떤 최소의 인지로 받아들여서 행동을 먼저 하고 행동 이후에 태도를 형성한다는 거죠. 저관여 하이라키는 인지 이후에 바로 행동이 일어납니다. 관여도가 높을 때는 어떤 것을 좋다는 걸 알았어도 바로 행동을 하지가 않죠. 그러니까 관여도가 낮을 때는 행동을 먼저 해보고, 써보자. 일단 써보니까 괜찮네. 그래서 태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. 그 고관여 하이라키는 학습 하이라키라고도 하는데, 이거는 인지, 태도, 행동 이런 순서로 됩니다. 이게 바뀌었죠. 행동과 태도가 바뀐 것이 저관여, 인지, 태도, 행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고관여 학습 하이라키입니다. 이 저관여 하이라키에서는 행동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죠. 그렇기 때문에 샘플을 제공한다든가 해서 트라이얼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트라이얼이 일어난 다음에 태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이종크가 단순 노출 효과라는 저관여 태도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을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자이종크는 미국의 대학 일간지 신문에 한자를, 예를 들면은 이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한자,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. 이런 한자를 일간신문에 이 한자를 반복 노출을 했습니다. 이 일간신문에 이런 한자를 반복 노출한 다음에 다른 한자들 사이에 이 한자를 같이 보여줘서 1번, 2번, 다른 자 3번, 이런 한자를 같이 보여주고서 어떤 한자가 가장 여러분이 그 호감을 느끼느냐, 이랬을 때 일간지에 반복 노출한 것. 미국 학생들은 대체로 한자를 의미를 모르죠. 한자의 의미도 모르면서 단순히 반복 노출됐다는 이유로 이 한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뀝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어떤 대상의 의미를 모르고서도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노출이 됐을 때 친밀감이 높아지고,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바뀐다는 거죠. 특히 저관여 소비자에게는 이 단순 노출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소비자에게 내 브랜드를 친밀감 있게 지속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저관여 소비자의 태도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효과가 진실성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. 진실성 효과. 개인이 어떤 광고 메시지에 노출될 때 똑같은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 메시지에 익숙해져서 그 메시지가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. 예를 들면 삼성 애니콜이 과거에 광고를 할 때 한국 지형에 강하다,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래서 산 속에서 이 전화기를 쓰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한국 지형에서 이 전화가 잘 터진다, 통화 음질이 좋다, 이런 주장을 한 거죠. 그런데 이 주장이 매우 애매한 주장입니다. 한국 지형에 애니콜이 강하다. 이거는 확인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 이럴 때 진실성 효과가, 이걸 반복적으로 주장했을 때 진실성 효과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. 이 진실성 효과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은 광고 주장이 소비자에게 그럴듯하게 느껴져야 되고,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하기가 어렵고, 이 주장의 내용이 사소하지 않은 것, 중요한 내용일 때 이 주장이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.
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걸 머릿속에, 마음속에 받아들였다가 진실처럼 느껴지는 거죠. 그래서 소비자는 삼성 애니콜이 통화 음질이 좋고 잘 터지는구나,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.